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도가 내년 국비 예산 9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2년 연속 9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SOC 사업뿐만 아니라 첨단 전략, 에너지 신산업 분야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남도가 내년 본 예산에 확보한 국비는 모두 9조 502억 원입니다. 내년 전남에서 추진되는 400여 가지 사업에 국비가 고루 투입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는 첨단 전략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 국비 2,900억 원이 편성됐고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에 7천억 원이,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8,300억 원이, 도민 안전과 교육 사업에 1,2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규 SOC 사업으로는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에 40억 원,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37억 원이 투입됩니다. 첨단 전략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와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 개발 사업에는 24억 원,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에 44억 원이 지원됩니다. 문화관광융복합 산업 분야는 2025 남도 국제미식 산업박람회 개최를 위해 국비 1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최 지원과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비도 포함됐습니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마른김 물류단지 건립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도민 안전과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 503억 원이, 글로컬 교육문화 복합관 리모델링 사업에 10억 원이 투자됩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전남 공약은 모두 7가지. 다행히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내년 국비 179억 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항만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설계비 55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용역 결과에 따라 추경 예산에 국비가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남 의대 신설 공약은 안개 속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대학 통합에 합의했고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보건복지부의 통합의대 정원 배정과 4월 교육부의 대학 통합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0년 전남도민의 수건 사업이 탄핵 정국 속에서 좌초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기관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내지 3월에는 전라남도 통합대학교의 국립의과대학 몫으로 정원 배정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이야기를 전에 제가 그 관계요로 방문했을 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비상정국이라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는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을 꼭 지켜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한테도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약속했던 전남 국립의대 신설.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 공약 사업을 비롯한 신규 사업들이 순항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어느덧 올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새해를 앞두고 각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교육 분야입니다.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5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한 전남교육청.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교구 등 첨단 시스템이 도입된 미래교실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선보였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자기주도적 학교 문화를 형성할 방침입니다.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등학교 120여 곳에서 미래교실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해마다 100개씩 늘려 오는 2030년까지 각급 학교의 미래교실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학교 특징을 살려 교실 환경을 재정비하고 교사들을 중심으로 맞춤 수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정책에 맞춰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에 도입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개인 맞춤형 문항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한 영어 듣기와 말하기 연습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교육 생태계 구축이 꼽힙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 모델 개발에 주목했습니다. 지자체, 기업 등과 함께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17개 지자체와 함께 내년부터 교육 모델 개발 성과를 공유한 뒤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전남 글로텍 학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뒤 정주형 직업교육 과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새 학기부터 온라인 학교도 운영됩니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형태로 수강 인원이 소수인 과목이나 심화 선택 과목의 강좌가 마련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 맞춘 전남 지역만의 특징입니다. 온라인 학교를 통해 거리가 멀거나 인프라 부족 등 이유로 체계적인 학습이 어려웠던 섬 지역 학생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전남교육청은 이주 배경 가정 학생들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글로벌 교육 협력과를 신설해 문화 다양성 교육을 확대하고 전남형 한글 학습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은 아쉽지만 보다 나은 새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을 건데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건 어떨까요? 전남의 해넘이와 해맞이 명소를 고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저물어가는 태양이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입니다. 한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진도 세방낙조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2024년 마지막 해넘이를 볼 수 있는 전남의 명소는 모두 5곳. 전남 서부는 진도 세방낙조와 해남 땅끝 전망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부는 여수 향일암과 순천 와운해변, 보성 율포해수욕장에서 지는 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지에서 봤을 때 해가 가장 늦게 지는 곳은 진도 세방낙조. 오후 5시 35분까지 일몰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마지막 해가 저문 뒤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는 해맞이 행사도 잇따라 열립니다. 해남 땅끝 전망대와 여수 향일암, 보성 율포해수욕장에선 해넘이 행사에 이어 각각 해맞이와 일출제가 진행됩니다. 전남에서 새해 첫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여수와 광양. 아침 7시 36분부터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불꽃과 드론쇼, 음악회나 떡국 나눔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 밤 목포 유달산에선 타종식이 진행됩니다. 새해 일출은 목포 7시 42분, 순천 7시 39분쯤 시작되고 서남에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영하의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옷차림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올해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전남에서는 농어업인 이상기후 피해와 인구 감소 문제 등 굵직한 사회 문제가 이어졌는데요. 2025년에는 저마다의 소망을 안고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전남도민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2024년은 전남 도민들에게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이상기후로 농업 피해가 잇따랐고 인구 감소 문제와 경제 불황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전남 도민들은 새해에 이런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랍니다. 목포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주환 씨. 김 씨는 졸업을 앞두고 자신이 나고 자란 전남에 남고 싶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지역 청년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저는 가족들이랑 전남에서 같이 살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식품이나 조선해양 이쪽만 있어서 조금 제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사무직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농민들에게 올해는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이상기후로 벼멸구와 벌마늘, 무름병 등 농작물 피해가 잇따라 작황이 어려운 데다 일손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내년에 농작물 피해가 줄고 많은 청년이 농촌을 찾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여생을 보내는데 농사를 짓고 사는데 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젊은이들한테도 돈이 돼서 생활하고 농촌에서 들어와서 살기를 참 잘한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업을 주로 하는 전남 어민들 역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고수온 현상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민들은 새해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합니다. 24년도에는 너무 심했어요. 근데 이제 25년도에도 물론 또 안 그러한 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지자체나 정부에서나 이거를 좀 대책 좀 세워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적게 피해를 보게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남은 희망을 꿈꾸는 삶의 터전입니다. 필리핀 출신의 멜로디 밀체 씨는 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다문화 가정을 꾸렸습니다. 밀체 씨는 새해에 자신과 비슷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남에서 잘 적응해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에는 아이들이랑 한국어로 의사소통 조금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동료 관계도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모든 일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밝아오는 2025년도 희망차게 마치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청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내년에는 도민들 모두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던 전남 학생 교육수당이 내년부터 전남 모든 지역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2025학년도 학생 교육수당 본예산이 확정되면서 내년 3월부터 균등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학생 교육수당을 신청한 보호자는 재신청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신규 신청한 뒤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가 완도산 전복 유럽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전남 해외 상설 판매장에 수출되는 전복은 완도의 청정해역에서 제철에 수확해 세척과 자숙 과정을 거쳐 영하 45도에서 급속 냉동 처리한 가공 제품이며 수출 물량은 15톤으로 27만 달러 규모입니다. 전남도는 유럽이 수산물 시장 규모 4천 톤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라며 최근 5년 동안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2028년까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산 전복의 70%가 완도에서 생산되고 최근 완도산 전복 가공시설이 유럽연합 승인 생산시설로 등록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